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2조 2교대 코피 터지며 기능사 1급 취득이라는 제목으로 합격 수기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산업체에 다니면서 고전분투하면서 절실하게 자격증을 딴 내용이거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구라랄까요? 그 MSG가 좀 가미되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지금은 제목이 좀 바뀌었죠. 고압가스 산업기사로 바뀌었죠. 산업기사. 당시에는 이제 화학, 기계, 냉동, 지급 이렇게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급, 기능사 1급이 산업기사와 같이 통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능사 1급 이러면 더 좀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기능 분야에서 1급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산업기사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이 종이도 보세요. 이게 92년이잖아요. 92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1년, 32년이네요. 이 종이 자체도 지금 32년이 됐네. 32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있는 게 감사할 따름이네요. S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캠퍼스입니다. 예, 지도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어딘가요? 여긴가? 경부고속도로. 바로 이제 출구를 복잡하게 막 돼 있는데 여기가 기흥 캠퍼스. 예전에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기흥 캠퍼스. 기흥 공장이라 그랬죠. 기흥 공장이고 제가 3라인, 4라인 셋업 멤버니까 여기 이제 포화 상태가 됐죠. 경계거든요. 여긴 화성입니다. 화성. 예, 화성 캠퍼스가 또 이렇게 됐고 기흥 화성 단지에서 더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평택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안에도 있고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평택에는 지금 3라인, 3라인, 4라인 이렇게 셋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요 뒤에 화성인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구독자가 뭐 1000명, 한 10,000명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가 되면 제가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 꽤 있습니다. 재미난 것들. 그런 거 좀 지금은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재미난 건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원 화성의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여러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갔던 곳이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캡처해봤고요. 예,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합격 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시 S전자 시절로 돌아가 본다. 과학가스 화학기능사 1급. 나에게는 꿈의 도전이었다. 실업계를 졸업한 나에게 기능사 1급이란 정말 숙련된 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상징적인 라이센스였다. 대부분 기능사 몇 개로 만족하며 부어라 마셔라 되며 불만만 푸념하는 직장 선배들을 본 터라 나는 다짐했다. 목표를 설정했다. 저렇게 미래 없이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당시 포항제철이 민영화되면서 기업 공개 개념으로 국민주를 청약받았다. 평소 존경하던 박 선배가 돈을 50만 원 빌려주며 같이 청약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 선배는 우리 S전자에서 유일한 기능사 1급 출신이었다. 영어와 일본어도 곧 잘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식 블로그, 지식 두더지 여기에 보면
제가 살펴보시면 목록에 엔지니어 소설로 연재됐던 사실이거든요. 하도 이제 인기가 없어서 열로 이제 끌고 왔는데 마치 이제 이게 합격 수기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나시면 그 엔지니어 소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직장은 S전자였어요. S전자. 전부 다 S전자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도 공고에서 성적이 상위 한 10% 내에는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시험도 쳤습니다. 필기시험 치고 기능사 자격증을 최소 1개 이상인데 2개 정도를 원했어요. 학교에서는 2개를 원했고 제가 그래도 반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고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제 9월 달인가 쳤는데 제가 6월, 7월, 8월 달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면접도 합격하고 신청서도 합격했죠. 자, 기능사 1급은 진짜 하늘이었습니다. 당시 기능사 2급에서 1급 달려고 하면 제 기억으로 2년 이상? 3년 이상인가요? 실무 경력을 쌓아야 되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게 가잖아요. 하루하루가.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당장 치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기능사 몇 개로 일단 우리 동료들은 대부분 이제 기능사 한 2개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노라 하는 이제 공고에서 그래도 10%는 든 애들이니까 자존감도 높고 좀 금방 졌어요 애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첫 직장을 얻고 급여를 좀 상당히 세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좀 표현은 그렇지만 현실에 만족하면서 뭐 주식도 하면서 뭐 놀러 다니면서 낚시하면서 그리고 뭐 사회불만 그때 불만이 엄청 많았잖아요. 사회불만 민주화되기 바로 좀 그, 그, 그 와중이었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언제까지 뭐 대기업이지만 교대 근무해야 되냐.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상위 등급을 따고 그렇게 해야겠다 다짐을 한 거죠. 이건 또 에피소드인데요. 그때는 이제 황제철이 나라의 것입니다. 나라. 그래서 민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배가 이거 국민주 신청하면 어느 정도 매출 돌아온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때 4만 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한 주당. 엄청 이제 받는다 하더라고요. 당장 저는 뭐 적금 넣고 있었으니까 여윳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자기 돈 빌려준대요. 빌려줬더니 뭐 2배 이상, 3배, 4배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 선배죠. 이렇게 어떤 재테크의 요령도 가르쳐 줬고, 청약주가 뭔지도 가르쳐 줬고, 뭐 한전주가 뭔지 가르쳐 줬고, 같이 저랑 이제 교대 근무했거든요. 가스 플랜트에서. 그 선배는 뭐 제가 배울 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고졸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의 작문 실력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완전히 너무 글도 잘 쓰고 화려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어학도 잘했고요. 영어도 잘했습니다. 너무 썰이 좀 길었나요? 자, 박 선배는 나에게 코스모스라는 책을 소개하며 우주론을 가르쳐 주었고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거시경제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적을 감추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안기부에서 끌고 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의 민주주의는 아직 먼 길이었다. 정말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또 깨달은 순간이었다. 반도체의 폭발적 성장으로 담당 임원이 승진과 교체, 선배들의 승진과 재배치 등 정신없는 역량개발 강풍으로 어느 순간 우리들은 공부의 강풍이 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수원역전 열관리 기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영어 과외를 받는 스터디도 생기기도 하였다. 자, 이거는 좀 약간은 소설이 좀 가미됐다 보시면 됩니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 감옥 갑니다. 소설이 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역량 개발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으쌰으쌰 하자는 거였죠. 제가 첫 급여가 90만 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말이 되는 거예요. 일반
보통 직장인들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을 때잖아요. 한 달에. 제가 90만 원 받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론 여기는 이제 교대 근무라는 막교대는 말도 안 되는 제가 노동력을 했죠. 지금은 그 당시 불법이었죠. 노동력 착취였지. 거의 워커홀릭이죠. 일을 위해서 태어난 기계 로봇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혹사당했다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죠? 다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3조 4교대, 4조 5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막교대, 막교대, 2조 2교대. A조, B조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 공장을 커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병이 걸려도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에 8,760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1년에 한 6,000시간, 5,000시간 근무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여가 센 거죠. 자, 고압가스 자격증은 냉동, 기계, 화학 취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는 화학 분야를 정하고 시중에서 파는 일진사책을 구매한 후 틈틈이 아니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일본의 고압가스 보안법을 차용해 온 터라 그 내용이 아주 딱딱했다. 모르는 내용은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매뉴얼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정말 나에게 어려운 내용이었다. 일단 암기해야 할 사항을 노트에 적은 후 무작정 외우기 시작했다.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와 특성, 가연성가스의 연소 범위, 고압가스 용기 색깔, 가스 품질 기준, 가스 청학기 종류 등 A4 용지로 50장은 외워야 했다. 아무리 외워도 또 잊어버리니 내 머리가 한탄스러울 지경이었다. 한 번은 새벽에 기숙사 1층 로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나의 모습에 사감이 귀신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나이 뭐 20세 뭐 전후되어 있는 나이에 무슨 개념이 있겠어요. 공학의 개념이 기초 개념이 달달 외워야지. 예? 압력의 단위도 모르고 유량의 단위도 모르고 뭘 알겠어요. 용어를. 그죠? 무작정 외웠죠. 외우고 또 물어보고 그때 머리가 완전 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A4 용지로 50장이랬지만 그때는 이제 CRT라고 해서 CRT 중앙감시장치에 이제 프린터가 됩니다. 프린터. 예. 우리가 페트롤을 2시간에 한 번씩 돌았거든요. 2시간에 1회. 지금은 뭐 다 전자적으로 뭐 모니터링 되는 HMI도 있고 뭐 스카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도입된 CRT라 해서 얘가 이제 로깅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현재 공장의 플랜트에 정보를 입력하는데 얘가 이제 남는 용지가 있었어요. 페이퍼 전산 용지라 그러는데 페이퍼 뒷면을 제가 활용해서 이렇게 막 암기해서 막 외웠죠. 이 종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재활용인 거죠. 수원 319는 아름다운 수원 화성을 끼고 있었다. 지난밤 야간 근무로 마지막 요약 정리를 끝난 나는 319에서 기능사 1급 실기를 치르려 한다. 제발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기를 바라며 시험장에 입실했다. 청색 모나미 0.7mm 두 자루와 샤프, 지우개, 자, 신분증, 수험표를 꼭 쥐고 책상에 앉았다. 총 15문제였다. 저장 탱크와 방류제 용량 등등등 무난한 문제를 시작으로 나름 70점 이상의 성적은 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 한 문제까지 부분 채점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날 00시 기숙사 공중전화 ARS로 수험자 번호를 입력하였다. 기한은 제2회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 과가스 화학기능사 1급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수원에 있는 학교는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워낙 시험을 많이 쳐서 다녀서요. 뭐 수원 농고부터 해서 다 다녀본 것 같고 수원 319가 어떻게 보면 가장 뷰가 좋아요. 화성 끼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앞장에도 잠시 수원 화성 모양 전경 보여드렸죠.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가보시고요. 수원에 사시는 분은 깜짝 놀랐겠죠. 반가운 이야기라고 말씀하겠죠. 수원에는 이제 남문이랑 수원역전에 두 가지
두 군데가 이제 번화가 있고 그 당시에는. 하여튼 야간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하는 게 좋아요. 이게 공부 시간이 많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가 그때 진행했나? 그거 들으면서 막 요약 정리를 하고 예, 했죠. 밤에 공부하는 거는 선배들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검정색 펜만 쓰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청색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색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뭐 계산기도 가지고 계산기 빠졌네. 수험표 또 이제 사진으로 붙어 있었죠. 그때는. 음, 더 재미난 거는 이제 그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없었고 00시에 공중전화 ARS로 버튼을 눌러야 돼요. 번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암기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20년 지났는데 숫자 같은 것도 기억하는데 뭐 이게 30년이 지나서 번호가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뭐 1번 누르고 뭐 필기입니까 실기입니까 그럼 1번 누르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뭐 기아의 성명은 누굽니까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이게 여러 단계 거쳐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름까지 확인되면 이게 기계 목소리죠. 여성이었습니다. 기계 목소리. 지금 뭐 시리 같은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합격을 했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구나. 또 한 단계 도약하는 나를 보면서 천지신명께 감사드렸다. 동료들한테 합격도 못할 것을 부질없는 공부한다고 모멸과 질시를 받았지만 나는 당당히 성취하였다. 다음날 회사에 합격 소식을 전하고 과장님께 칭찬을 받았다. 나는 이 조직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기술자로 거듭났으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사와 기술사도 언젠가는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이 가슴 한구석에서 싹트고 있었다. 이후 타 분야 기능사 1급은 의외로 좀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아마도 나의 실력이 어느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종 단위와 연력학, 유체역학, 물리화학, P&ID, 제어계측 등 점점 나의 실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느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성취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이기면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저도 좀 디프레스 되는 날은 자기 자존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감정은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죽을 테니까 되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멘탈이.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겸손해야 되고 건방지면 안 되죠. 어떤 프라이드가 돼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얘를 이제 발판으로 삼아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기계들을 다뤄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실력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플랜지가 뭔지도 몰랐죠. 플랜지를 이제 뜯어봐서 이제 가스켓도 갈아보고 볼트너트도 몽치질을 해보고 이제 오일도 갈아보고 하면서 이제 막 실력이 는 거죠. 원리를 알고 이제 공무팀에서 뭐 펌프를 정비하거나 압축기, 이제 컴프레서 이제 헤드를 교체하는 거 내가 할 줄 모르지만 다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피스톤 링이 이건지 오일 링이 이건지 다 물어보면서 오일도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점도도 체크하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돼, 호기심. 그죠? 자, 합격 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이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요 이제 하나가 이제 팹이라는 거죠. 팹.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비밀 오픈으로 제가 감옥 갈 줄 모릅니다. 뭐 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뭐 삼성전자 고위 임직원이 중국에서 공장을 복제해서 카피하려고 막 난리쳤죠.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말하면 안 돼요. 저 감옥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이게 폐업이고 이게 층이 꽤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층, 13층, 14층. 요즘은 이제 세개층이 한 폐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하고 있는 폐업이 있으면 밑에는 이제 유틸리티 층이 1, 2가 있습니다. 세 개가 한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요. 예, 평택 공장이 P3, P4, P5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여기서 어, 작업 작업이 시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어느 이제 블로그를 참조했는데요. 출근하고 있는 근로자들 모습인데요. 여기서 발주자는 몇 명 없습니다. 발주자는 몇 명 없고 전부 다 전부 다 물산이나 세클이라 그러죠.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들이나 대부분이 협력사입니다. 서브벤더죠. 협력사들이 엄청난 연인원, 맨파워, 맨데이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죠. 연인원을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 이 육교에 사람 찬 거 보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육교 건널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옛날 뭐 베트남에 출근한 모습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게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일자리 없으신 분들은 거제나 평택으로 가세요. 신호수만 하셔도 월 300 받습니다. 지금 사진 멀쩡하면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몸을 하는 노동을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여기 화재 감시자, 수신호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보조원들 엄청 많이 뽑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아주머니 50 넘은 아주머니 엄청 많습니다. 다 월 300 이상 다 받습니다. 수당 받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야간 근무도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돈 없다고 뭐 집에서 부업 인형 눈가리 붙이고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몸 신체 건강하시고 이러면 과감하게 휴식 제공하는 것도 많고요. 방구에서 원룸 구해서 해도 한 1, 2년 하면 돈 짭짤하게 법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합격 수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새삼스럽게 뭐 30년 지난 이야기를 하니까 객세지감 느끼는데 하여튼 과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과거의 결과가 현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재도 미래에는 과거가 또 되겠죠. 주어진 시간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소개 성과를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영광이 있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